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18년 부동산 시장 기아도 당신도 선생님도 이렇게 진단해라. 왜 그러냐.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뻔합니다. 분양, 내년도 입주 44만 호에 대한 입주 물량이라든가 금리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가계 종합대책에 의해서 이제는 금융권에서 그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 이러한 세 가지 테마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예측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2부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건 1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틀 후에 바로 2편인 시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예측한 게 없어요. 이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2018년 부동산 이제 토지가 답인 거예요. 요거는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주관적으로 해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2018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2018년을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하는 58년 개띠다 이런 얘기예요. 이 58년 개띠라는 건 대한민국의 애들, 저희도 5남매인데 웬만하면 7남매, 8남매, 9남매다 이거야. 다산의 상징이 58년 개띠 아닙니까? 또 가장 사회에서 활발하게 인원수나 하다못해 동문회를 가더라도 가장 인원수가 제가 이제 파주 봉일천 초등학교, 봉일천 국민학교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58년 개띠입니다. 얘네들 모이는 거 얘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니까. 얘네들은 우리들 모이는 거 4-5배가 모입니다. 이게 58년 개띠. 근데 58년 개띠가 내년도에는 정년퇴직, 만 60세가 넘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심볼이 2018년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때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구의 절벽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가 2018년도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 사회에 각종 변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아셨어요? 이제는 생산 인구가 바로 뭐냐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비생산 인구인 노년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어나는 현상 보고 또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해야지 옛날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일부에서 설명한 대로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시장 보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게 해리 덴트라고 해서 미국의 그 인구학자 있죠. 경제학자입니다. 원래 경제학자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인구 절벽이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상륙하는 시대, 도래하는 시대가 내년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패러다임이 상당히 이제 크다랗게 나타날 건데 바로 생산에서도 소비에서도 이제 소비의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활발했던 58년 개띠들이 이제 지갑을 닫게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소비의 감소가 일어나는 해가 2018년도. 약 3,700만 명에 달하는 지금 얘기하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인구가 이미 정점이 2018년. 그래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보통 인구가 평균을 유지하려면 2.1명이 돼야 돼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어떻게 됩니까?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2.26명이에요. 그래서 해리 덴트가 뭐라고 예측을 합니까? 전 세계에서 선진 국가 중에 가장 제1호로 소멸할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그대로 두고 볼까요? 이걸 비관론자들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땅값 떨어져요. 집값 떨어져요. 사지도 말아요. 뭐 해요? 인간이 그렇게 바보예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바로 뭐냐면 대항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전지전능한 그러한 어쩌면은 신의 경지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부동산 수요를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방송은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또 그 다음에 뭐 입주 물량이 어쩌고 저쩌고 뭐 또 금융가계 대책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공급 과잉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가지고 시장 예측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거는 이미 건산연과 그 다음에 주산연에서 주산연은 이제 지금 이달 말 정도 11월 말 정도 건산연에서 지금 그 지난 6일 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이제 지금 2018년도에 대한 예측이 나왔는데 이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그럼 100% 맞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고 그러면은 바로 다음에 2018년도 봄서부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여름서부터는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거를 예견한 사람이 진짜 전문가 아니에요. 맨날 지나간 거 보급률 가지고 계량 가지고 숫자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전부 겁주는 얘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감적으로 느끼죠. 2018년 주택경기 조금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그냥 보통 그저 그렇다. 이거 좋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논거를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수요라고 그러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집을 사는 사람의 수요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봐보면은 신규 수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체 수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비적 수요가 있어요. 이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한 30대라고 보면 돼요. 교체 수요는 40, 50대. 예비 수요는 투기적 수요. 이게 투기꾼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한번 봐보면 부동산은 유통입니다. 경제는 유통이에요. 돈은 흘러야 돼요. 돈이 막히면 뭐라 그래? 돈맥경화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안 돌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돈은 돌아야 돼요. 그게 도는데 너무 빨리 돌아면 혈압이 고혈압이 돼요. 너무 적게 돌면 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금리 가지고 지금 조절하는 거예요. 돈이 사는 집이 어디예요? 은행 아닙니까? 은행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돈의 먹이는 뭐야? 금리 아닙니까? 금리. 먹을 거를 적게 주는 거야, 은행에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은행에 안 있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금리 조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의해서 바로 돈을 돌리게 하는데 주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택 또한 바로 뭐냐면 수요가 있어야 돼요. 이 수요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서 가격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요는 예비 수요, 투기꾼 수요입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는 가수예요. 가수요가 가세를 해야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 지금서부터 주택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허용을 할게. 근데 지금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 1가구 1주택만 해라. 그러니까 또 부동산을 살려서 경기를 살리든가 뭐를 해야 되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야, 지금서부터 집 사. 세제 지원 이렇게 해줄게. 금융 지원 이렇게 해줄게.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에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지금도 정의의 사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대한민국 정의, 전 세계에 대한 정의, 우주에 대한 정의를 수호하고 계신 분은 지금도 주택이란 바로 뭐냐? 인간의 삶만 제공하는 거다라고 외치실 텐데
경제학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비적 수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보고 보자 이거예요. 우선 신규 수요는 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금수저 아닌 이상 금융은 결국은 은행에다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수요가 어떻게 되냐? 금융기관에서 안 빌려주거나 바로 뭐냐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탈해버려. 집 안 사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 몇 년 전에 겪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교체 수요 보면 자금은 보통이에요. 교체 수요는 집을 바꾸거나 지역을 바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집 팔고 25평에서 30평으로 더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교체 수요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 금융은 보통이에요. 수요도 보통이에요. 아이 난 때 되면 그냥 이사 갈 거야. 아이 집값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가 없어. 내 마음에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비적 수요, 투기꾼 수요 한번 봐봐요. 자금은 풍부해요. 금융은 일반이야. 더 붙여서 사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덜 도와줘도 돼. 이거. 근데 이때 금리에 문제가 생긴 거나 지금처럼 바로 뭐냐면 주택시장이 별로 정책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이탈해 버려요. 그러면 2018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 이 내용 가지고 검토 또 하셔야 돼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자, 그러면 현재 2018년도 한번 봐보자. 이거 신규 수요. 자, 이러한 시장 같으면 집단담보대출도 규제가 있어. 집 웬만큼 살 사람 샀어. 뭐 했어? 신규 수요가 이탈될 조짐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교체 수요는 요번 기회가 집값 떨어질 때 나는 기회야. 그럼 보통이야. 근데 예비적 수요, 특별히 갭 투자니 이런 걸 갖다 정부에서 이번에 10월 24일 금융대책은 뭐야? 갭 투자 때려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들어오겠다. 얘네들 이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유통이라고 그러는 거는 결국은 교체 수요. 그래서 내년도 분양하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가수요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가는 교체 수요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오는 거 아니에요. 유통시장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이거 가지고 또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 보급률이 얼마다, 뭐 공급이 얼마다, 뭐 미분양이 얼마다, 뭐 또 내년도 입주 물량이 얼마다 이런 거 가지고 예측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이거 복합적인 거 예측.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내가 가르쳐 드리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은 내년도는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자, 이 미국 금리하고 이제 금리가 이제 동조화 된다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봐보세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돈을 은행 밖으로 내쫓아야 돼요. 왜 그러냐? 너 자식아 은행에 있지 말고 막 밖에 나가 놀아 인마. 이때 돈의 먹거리는 어떻게 돼? 금리를 때린다고 나가? 안 나가 금리가 은행에서. 먹을 거를 적게 주는 거야. 그럼 배고프잖아. 먹거리를 찾아서 어디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저금리라는 거예요. 이게 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내리면 안전자산인 채권 금리도 내려요. 왜냐? 아니 금리가 은행에서는 3% 준다라고 그러는데 채권 자기 혼자만 5% 줘요? 안 해요. 같이 채권도 내려요. 금융기관은 돈놀이 하는 전문기관에서 주는 금리고 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에서 잠깐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3%다. 조금 더 얹혀주면 되는 거야. 은행이 더 확실하니까. 넌 네 기업 못 믿어. 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조금 더 줄게. 그게 기대 이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내용을 하시면 부동산에서도 재미납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내가 요 내용,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부동산 개론에서 나온 효율적 시장 이론, 강성이냐, 약성이냐, 준강성이냐, 이거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시장이 전개되고 2018년도 어떤 시장으로 움직이게 될 거, 이것까지 예측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번엔 경기가 안 좋으면 인플레가 우려되어 돈을 은행으로 어떻게 되냐?
경기가 안 좋으면 시장 경기가 좋아. 그럼 돈이 마구 다니면서 뭐 별의별 걸 다 올려버려. 휩쓸고 다니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돈을 어디? 돈의 집인 은행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은행으로 당연히 가게 되죠. 요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야. 이번에 이제 지금 11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아니면은 그대로 동결할 것인가. 요 내용을 갖다 보시면 되죠. 자, 미국 경기가 호전되니 당연히 금리로 갈라라고 그래. 이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싫어. 그리고 밖으로 야, 대한민국 가면 더 준댄 마.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왔던 거야.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거야. 지네 나라가 좋아? 대한민국에. 아이고, 나 우리나라로 갈래. 이게 캐리 달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엔캐리. 또 지금 얘기하는 달러 캐리.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니까 안 된다. 못 나가게 해서는 결국은 야, 알아서 조금 더 줄게. 여기 있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해외로 나갔던 돈이 지금 못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냐? 경기가 좋든 나쁘든 달러가 미국으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미국으로 못 나가게 하려면은 같이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같이 금리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달이냐 다음 달이냐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또 2018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건가를 보셔야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면 금리와 부동산을 보자고요. 돈의 먹거리는 금리라고 그랬죠. 금리가 내리면 은행에서 나가서 돌아다니게 돼 있어, 돈은. 이때 먹거리는 금리보다 더 높은 날인데 이게 요구 수익이에요. 그래서 요걸, 자, 부동산 가격이 왜 그러냐. 은행에서 3% 준대요. 은행에서 3% 줘. 근데 부동산도 어떻게 되냐? 3%를 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은행으로 가겠어요? 누가 위험해요? 부동산이 위험하잖아. 그냥 은행으로 가. 그러니까 이때 기대이율이라는 건 뭐냐? 야, 너 얼마 더 줄래? 저 한 2%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5% 드릴게요. 그러면은 은행에 있던 돈들이 너 은행 빠이빠이 그리고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제 지금 부동산에서 수익이 3% 나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2% 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몰렸는데 이놈이 3%를 올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3%면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은행으로 가. 그럼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게 하려면 알았어, 올려줄게. 수익을 4%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요 1%라는 게 지금 아까 얘기한 기대 수익이에요. 1%를 올려주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짜리 집을 어떻게 해야 돼? 1억으로 그냥 안 내면 안 되죠. 9천만 원은 내려야 돼. 그러면 4%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들어놓으세요. 요거 왜 금리 올라가면은 내가 요거는 제자들 보고 우리 제자들한테 얘 강의해 주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5%를 준다. 근데 부동산도 5%를 준다. 당연히 여러분들 은행으로 가지 누가 부동산으로 가.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는 6%를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가 있는 거야. 근데 은행의 금리가 6%로 올라가. 그러면 여기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이 우리는 7%로 줄게 그러는 거예요. 7% 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어떻게 되냐? 1억짜리 집을 9천만 원으로 내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7%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집값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이게 금리라고 우리는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면 왜 집값이 떨어지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자. 따라서 은행에 나간 돈은 부동산을 찾아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냐?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돈의 먹거리인 금리가 올라가면 돈은 먹거리가 좋은 은행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못 가게 하려면은 맞추려면은 가격을 내려서 부동산 가격을 내려서 수익을 맞춰줘야 돼. 그러면 은행 안 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을 해주려면 가격이 내리는 방법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대 투자 투자 먹거리가 있어요. 주식, 채권, 부동산. 이 중에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채권이에요, 사실은. 돈 빌려주는 게 최고인 거예요, 안전한 게. 주식은 수익이 많은 대신 잘못하다가 휴지 조각이 될. 부동산도 불안해. 가서 가장 안전한 게 채권이에요.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 정보가 있어요, 정보. 정보를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은 다 정보가 노출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나와 있잖아. 신한은행 가면, 아, 우리요? 알았어요. 우리 저 2.6% 드릴게요. 얼마 드릴게요. 또 저기 가면은 1.7%, 1.9% 드릴게요. 뭐 또 어디 가면 얼마 드릴게요. 어디 가면 얼마 은행마다 전부 대등소이해. 그래서 가면은 이미 정보가 이미 100% 노출돼 있어요. 아셨어요? 정보가 이미 노출돼 있어서 결국은 뭐냐? 발생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아주 조그만 게 이게 강성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근데 정보가 도대체 아직도 가격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부동산의 채권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그러는 건 아직 정보의 가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진이 큰 거예요. 이거를 약성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강성도 아니고 약성도 아니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아셨어요? 주택은 준강성 토지로서 약성 효율적 시장, 그렇지만은 여기서 한번 요거는 주택은 준강성인데 토지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래요. 왜냐? 토지의 정보 가치 내는 거는 아직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주식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터지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토지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이나 공인중개사분들은 이 내용 다 아셔요. 이게 왜냐면 시험 문제인데 부동산학개론에서.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주택시장하고 토지시장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랑이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학교에서도 좀 되도록이면 쉽게 강의해 드립니다. 아, 그거 가지고 맨날 이론만 얘기해서 뭐래요? 저는 하는 것이 2학기 때는 국토정책론, 1학기 때는 토지개발론이에요. 저는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얘기하는 토지만 전문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자, 작년도 2학기 때 수업 만족도 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강 전체의 우리 숭실사이버대 전체 과목이 268강좌예요. 이 중에서 26위, 그래도 10% 안에는 들었습니다. 10% 안에 들어서 작년에 26위를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냐? 2017년도 2학기 수업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265명의 강좌가 있어요. 265 강좌 중에서 제가 1위를 했습니다. 부동산학과에서도 당연히 1위가 되겠죠. 이거를 해놨는데 제가 강의할 때 국토정책론이나 토지개발론이라고 해서 이론 강의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론,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론을 갖다가 실무화시켜서 하는 강의를 하려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해요. 엄청 고생을 합니다. 엄청 고생을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론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실무를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는
내년도 주택시장 2018년도 주택시장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2018년도 토지시장 전망하고 토지 투자에 대한 유망 지역이 어딘가 나도 예측을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한 대학에서 전체 강의 중에서 최고 1위를 해놨는데 뭐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눠 드려야 되겠죠. 다음번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